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최근 전 세계 외식 산업은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외식은 특별한 날에 누리는 이벤트를 넘어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랜데요. 심지어 집에서 먹는 반찬들조차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점차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식 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브랜드 크리에이터인데요. 크리에이터 하면 유튜버를 떠올리기 쉽지만 외식 산업에서의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외식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자 본인 혼자서 아이템을 결정하고 점포 계약을 한 후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외식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음식의 주체는 간과하고 인터넷이나 창업 관련 정보를 이론적으로 습득한 후 쉽게 창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위 대박 맛집 가운데 브랜드 크리에이터를 통한 컨설팅 없이 성공한 곳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자체가 아니라 이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브랜드 크리에이터는 외식 경영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조합과 예측을 통해 목표를 실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하는데요. 브랜딩은 사람들의 심리와 소비자학, 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메뉴와 서비스에 접목시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파워잡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라이언손 브랜드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네. 동영상 제작자, 유튜버를 네,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외식 산업에서의 그 의미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크리에이터는 너무 다양한 이제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제가 하는 일이면은 레스토랑을 처음부터 시초부터 이제 로케이션부터 알아봐서 법적인 것부터 라이센스 작업을 하고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을 것까지 끝까지 다 책임져 드리는 그런 게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 한 음식점의 A부터 G까지를 다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언뜻 들으니까 저는 한국의 백종원 씨, 우리 LA 한인타운의 젊은 백종원 씨를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그 느낌이 맞습니까? 제가 감히 그분께 견줄 순 없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과 하는 일이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선생님 좀 더 음식 맛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 더 그걸 결정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신 파워잡 손님 중에서 굉장히 젊으신 축에 속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투탑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젊으신 이제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제가 처음 비즈니스 뛰어든 게 23살이거든요. 23살이면 학생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 UCLA를 이제 다니다가 학비를 모은 그 학비로 갑자기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가게를 한번 해보자. 학생 때? 네, 20대가 가기 전에 후회 없이 한번 뭔가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 레스토랑이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누가 도움 준 사람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로 다 뛰어가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하나씩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든 생각이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되게 빠르고 쉽고 더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까, 더 좋게.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점포를 하다가 더 느낀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노하우구나.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한가 동시에 누군가가 또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가게를 이제 2개, 3개를 하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보고 나서
이런 직업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네. 혹시 우리 라이언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네. 대학에서 요리하고 음식하고는 전혀 다른 걸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다른. 네. 예. 뭘 전공하셨어요? 전 사실 이코노믹. 네. 경제를 전공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청년 사업가로 변신을 한 건데 그 과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백 선생님하고. 그런가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시작된지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이제 본인하고 상관없는 길을 계속 네. 이렇게 가게 되신 건데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버킷리스트라고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비를 모아둔 거를 다 이제 첫 번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학교를 멈추고. 네. 그 첫 번째 사업이 잘 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뻗어 나갔을 것이고. 네. 부모님한테 좀 혼이 많이 나셨겠네요. 부모님한테 아니요, 혼은 안 난 것 같아요. 혼은 안 났어요? 학비를 전부 다 투자했는데? 학비도 다 제가 모았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은 당연히 허락은 받고 시작은 했죠. 부모님의 네. 또 서포트가 있으셨군요. 아니, 서포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서포트 네 있었습니다. 네네. 혹시 뭐 부모님이 네.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명문대 다니는 아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네. 레스토랑을 차린다 그러면 그거 눈 바로 뜨고 보실 부모님들 별로 안 계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도전적이고 모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더 그런 쪽으로 좀 더 알고 계셔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허락을 받는 게.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뭐 아까 23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네. 그때는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레스토랑을 시작한 지는 약 한 8, 9년 됐고요. 그다음 브랜드 크리에이터로서 남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시작한 건 약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네. 예. 현재 이 타운 내에서 지금 우리 라이언손 씨처럼 브랜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은 딱 3분 네, 계세요. 더 있겠지만. 네. 예. 그러면 한이는 라이언손 씨를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계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네. 다만 저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지인들 내에서 4분 계신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는 직업이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 한국은 그 외식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네. 대학교 전공학과도 있고요. 네네. 또 그런 전문인 양성 코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건지? 좀 미국은 좀 되게 오래 전부터 이미 음식점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 좀 큰 조직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개인이 1인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뭐 1대1 그 커스텀 서비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실 저희는 약간 좀 작은 스몰 비즈니스 상대로 많이 도와주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브랜드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그 레스토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는 직업이다 보니 네. 혹시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이제 브로커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브로커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동산 분들도 계셔야 되고 저희가 컨트랙터도 당연히 하이어 해야 될 거고. 네네. 그러니까 한 레스토랑 생기기 전까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큰 기업들은 이미 다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저희 네네. 같은 분들 이제 같이 일한 브로커들과 같이 셋업하는 과정을 나아갔죠. 그러니까 한 팀을 꾸리는 것이 네.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하는 전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혼자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점포도 선정해야 되고 그쵸. 메뉴도 골라야 될 것이고 그쵸.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테니까 네.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아서 조합을 하는 것도 능력이겠어요. 네. 필요한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되죠.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네. 브랜드 크리에이터 자체는 라이센스는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언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뛰어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 뭐 자격?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학교 메이저로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 직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태까지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이고 계속 알아보려는 그 노력과 계속 어떻게든 나아가는 그런 성장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라이언소 씨 같은 경우에는 셰프는 아닙니다. 물론 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은 가지고 계시지만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요리, 음식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할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음식에 좀 감각이 있으세요? 글쎄 음식은 좋아합니다.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레시피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직업적으로는 음식 기초적인 당연히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셰프를 이렇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죠. 나이는 상관없죠.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까 23살에 시작을 하셨다고 한 비즈니스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땐 한식으로 하는 약간 주점집이었는데요. 한식 주점? 미국에서요? 네네네. 오,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보통 다 사장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창업했던 그분이 저보다 9살이 많긴 하지만 20대와 30대가 처음으로 연 한식이었으니까 되게 많은 이목과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센세이셔널 했겠네요. 보통 진짜 한식하면 저희가 노포라 그래서 대를 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집들이 많은가 하면 또 뭐 퓨전도 있고 대개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약간 퓨전으로 동서양을 좀 적절히 배합을 하셔서 전 세계 다. 자, 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이제 한식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크리에이터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음식을 다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아시안권이기 때문에 약간 아시안권 음식이 친숙하고 좀 더 다가가기 쉽고 더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럽 쪽이나 이런 쪽 가면 좀 더 이제 저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 또 전문적인 요리사를 초빙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아시안 쪽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브랜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가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우리 보통 보면 TV에서 언론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뭐 한식 전문가, 뭐 이탈리안 전문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상담을 해주시고 또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메뉴를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주시는데 브랜드 크리에이터는 그렇게 딱 하나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그리고 음식을 이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음식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나아가서 이제 프론하우스 앞에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그 마케팅 다 전반적인 아우라서 좀 많이 다가가기 때문에 음식에 너무 이렇게 딱 매여 있진 않아요 저희가. 음식에 치중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군요. 좋아하고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레스토랑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라이언 씨처럼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스토랑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레스토랑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보지 않으면 책으로만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글로 배운 경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경험, 실무자가 꼭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많이 없었는데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거는 왜 이게 들어가면 맛없나? 왜 이건 빨리 썩나? 이건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이런 거를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하셨을 때 퓨전 한식이셨다고 네. 하셨는데 거기서 얻은 나름대로 교훈이 있으세요? 거기서 나름대로 교육, 제일 큰 음식의 교육이요. 교훈. 전반적으로. 네네. 전반적 교육은 저는 그때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가게를 오픈하고 잘 되더라도 컨센서하게 유지가 메인테인이 안 되면 이게 비즈니스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보통 레스토랑을 창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셋업이 처음에 잘 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자리를 잡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보통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대략 짧게는 4개월. 넉 달은 필요하다. 네. 기본으로. 그 밑으로 셋업된 가게는 저도 사실 본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도 그런 기간이 필요한가요? 만약에 같은 브랜드를 똑같은 방식의 오퍼레이팅을 연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좀 더 돈도 시간을 좀 세이빙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들은 보통 기본 4에서 6개월은 셋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점이라고 하죠. 본점,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번 또 하나 뭐 2호점, 3호점을 낼 때는 그거보다 넉 달보다 적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최소한 넉 달은 공부하고 관리하고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있던 본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걸 하면은 거기서 인력 양성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보완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거기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도 다 대체 방안이 있는 부분이라서 셋업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들죠. 네. 자, 이제 예민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브랜드 크리에이터로서의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여러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언 씨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브랜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내가 가졌을 때 먹고 살만한 것인가? 일반 그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네. 어디 뭐 임금 테이블 나와 있는 그런 자료도 없습니까? 이게 이 직업이 생긴 지도 이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고 지금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도 없고 대부분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못 따면은 당연히 제로고요.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계약 건당. 저처럼 만약에 그 가게가 없으시면은 좀 더 뛰어들기 쉽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 다음 한 프로젝트 이렇게 하나씩밖에 진행을 못하지만 만약에 팀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하시면은 한 2-3개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당연히 버시는 금액도 천차만별로 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도 비즈니스 규모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어떤 건 정말 아주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파인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를 컨택하고 일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천차만별로 어떤 특별한 평균이라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해요. 평균이. 근데 주변에 계신 우리 세 분의 아까 지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는 분 중에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민감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진행한다, 어디까지 도와준다, 뭐 이런 건 많이 얘기했지만 얼마 받냐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것 같은데 보통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주면 제가 아는 지인은 기본적인 서비스 하는데 약 한 달에 5,000에서 15,000불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타운에는 요식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고 또 한참 화랑새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것을 다른 방향으로 요식업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기왕 시작하는 거 조언을 받고 잘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이 중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여쭤봤고요. 그러면 $5,000에서 $15,000의 어떤 그 컨설팅 피를 내게 되면 가게 셋업부터 관리까지 한 넉 달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아니면 고정도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니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한 가게 셋업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시고 메인테인 할 때마다 매달 얼마를 내겠다 혹은 그 세일즈 넘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처음에 다운페이식으로 돈을 좀 내서 컨설팅을 받고 메인터넌스 피를 매달 내는 그런 형식과 잘 되고 전체 매출의 몇 퍼센테이지식으로 내가 배당을 받는 약간 그런 형식인 거예요? 약간 그 두 가지인데요. 어떤 지정된 금액을 받는 형식과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브랜드고 이거는 욕심이 난다.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같은 파트너식으로 같이 가는 거죠. 파트너십으로. 그럼 퍼센테이지에 대한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으실 거고. 대신 브랜드 크리에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메인테너스를 도와줘야 될 거고. 야심차게 창업을 하고 잘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만 하면 괜찮은데 또 론을 받아서 하시고 그 다달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파이낸스적인 문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문가가 보셨을 때 잘 안 되는 집도 우리 브랜드 크리에이터에게 심폐소생을 좀 받게 되면 회복이 가능합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주분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게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노력하겠다는 분들은 다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닫힌 마음이거나 너무 의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정보라든지 방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이러시고 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일즈가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셔서 세일즈가 다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니까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의뢰를 하신 분들도 네가 나보다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오너들도 가끔 계셨습니까? 계시죠, 당연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만약 그 음식 맛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고 그걸로 하고 싶으시면은 저 이제 이적인 거를, 외적인 거를 이제 도와드린 거죠. 그 음식을 만들 때 푸드 코스트를 더 낮춘다든가, 웨스트가 없게 만든다든가, 프레입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맛은 그냥 업주분이 정하시고 뭐 포장을 어떻게 할 거고 이 포장 음식을 어떻게까지 손님한테 가느냐 서비스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 이제 외적인 걸 또 도와드리는 거죠. 음식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적인 부분으로 좀 매출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도대체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진단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명 중 8명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야지 사실상 좀 생산이 있잖아요. 맛이 있더라도 안 되는 레스토랑들 너무 많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맛이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손님들한테 노출되고 서비스되냐 이거를 두 가지를 좀 관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창업 또는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박집, 쪽박집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대박집 대부분들은 그 메인테너스 되게 잘하세요. 메인터넌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음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매장 운영에는 뭐 모자람이 없는지 이런 부분입니까? 음식 맛도 서비스 컨셉에 계속하게 유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박집으로 가시는 거고 쪽박집은 아무래도 봤을 때 맛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게 있을 거고 서비스도 그럴 거고 그리고 노력도 잘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맛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날은 내 입에 쫙쫙 맞는데 어떤 날은 이거 뭐지? 내가 맨날 오던 집이 맞나?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레스토랑의 변을 들어보면 뭐 셰프가 바뀌어서 그렇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조금 수정,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프랩을 어떻게 음식을 하고 몇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맛을 나올 수 있게 네. 정확하게 소스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 거 되게 정확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 분들 눈대중 그거가 사실 문제예요. 눈대중으로 소스를 만들고 눈대중으로 요리하시는 부분은 네네. 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음식이 잘 네네. 만들어지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공식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공식이 있어야 셰프가 바뀌어도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죠. 그 공식은 그 가게 공식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공식도 짜주세요. 뭐 수학 공식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데. 네, 북을 만들어 드리죠. 네, 프랩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포지션은 뭐 프랩, 쿡 어떻게 하고 요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네네. 그런 이게 전반적인 딱 룰을 정해서 그 룰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주부기 때문에 네. 음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료입니다. 저는 중요하죠. 신선한 재료가 아니라면 좋은 음식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공을 받는 그런 재료들이 좀 편차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때는 좋은 재료가 들어오거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또 음식 맛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공식에다가 넣어주시나요? 이런 게 나왔으면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게 벤더들이 이제 보통 가져오신대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가서 사셔서 나쁜 거 사올 확률은 정말 떨어지고 그냥 보고 사오시니까. 그렇죠. 네. 벤더들이 이제 배달이 와서 열어보면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날 문을 닫더라도? 그건 바로 가서 사오셔야죠. 직접 가서. 네, 이것도 되게 룰이 되게 중요한 게 어느 메시의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오차 범위가 만약에 있으면 가서 사와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타이트하게 오진 않아요. 네네. 하루치, 이틀치는 프랩 정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시켜서 또 스탁을 하고 이런 식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날 봐서 그날 파는 음식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재료라면은 얼마든지 수정할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건을 받으셔야지 레스토랑이 데미지가 안 가게 계속 네네. 운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야 꾸준한 단골도 계속 오고 신규 고객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면 치킨집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같은 치킨집 브랜드라도 이 지점은 참 맛있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참 맛이 다르다라는 지점마다. 느낌이 들어요. 그 네. 지점마다. 혹시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도 맛의 기복이 좀 심한 곳에는 이런 브랜드 크리에이터의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프랜차이즈는 된 회사들은 다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정의 레귤레이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네. 그 주인이 네. 살짝 인맥을 통해서 네. 조금만 도와줘봐. 우리 저 옆집은 같은 집인데 장사 잘 되는데 우리 집 너무 안 돼. 이렇게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업주한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더 기본을 잘 지키면은 왜냐면 그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를 한 회사를 이제 하셔서 업주를 하신 거잖아요. 가맹점 선택을 하시고 돈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맛이 마음에 드시고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고 잘 하신다면은 네. 저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브랜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지 약 5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 많은 업체를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일이 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네. 40에서 50 정도 되셨는데 이제 퇴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모아둔 네. 돈으로 은퇴자금으로 네. 테리야키 집을 사셨는데 네. 그 전주인분은 테리야키 세일즈가 좋으셨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당연히 그 세일즈에 대해서 에스크로 열고 돈을 지불을 하셨고 네네. 싸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잘 되는 집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걸 벌 거라 예상을 하시고 하셨지만 요식업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으셨고 회사만 다니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서빙
틈틈이 서빙했던 게 다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히 세일즈가 너무 많이 떨어지셨고 원래 내가 기대를 했던 매출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의 반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네. 나한테 사기 쳐가지고 네네. 비즈니스 넘겼다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걸 혹시 살리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는 지인분이셨는데, 예. 네.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경험이나 이런 게 전무했었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부분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와주신 분, 네. 도와드린 분인데요. 네. 다행히도 그 이후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되게 노력하셔가지고, 그 전에 샀던 브랜드보다, 아니, 그 전에 샀던 사장님보다 더 매상은 2배 이상 뛰어 올랐고, 네네. 근데 이제 저랑 약속한 부분 몇 개 있었어요. 팔지 말아라. 그 두 번째 가게를 내라. 네. 이건 괜찮다 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파시더라고 가게를. 안정되고. 네, 안정되고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매출이 뭐 반의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를 지금 네. 그 전보다 훨씬 더 네.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게 셋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뭘 어떻게 셋업을 해주신 거예요? 제일 큰 부분은 그분의 맛이었어요. 그분 전주인이 주신 레시피를 네. 말씀드렸죠. 눈대중. 공식으로 안 하고. 그 전 주인분은 그러니까 계량컵이나 이제 뭐 기간이라든가 어떤 브랜드를 꼭 써라 이런 게 꼭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냥 눈대중, 한줌, 그냥 브랜드도 싼 거 사오고, 그러니까 맛이 갑자기 확 변하니까 그 손님들도 계셨던 단골들도 다 떠나가시고, 네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매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잡고 가고, 그 다음에 몰랐던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 드렸는데 주변에 레스토랑이 없었어요. 한 반경 한 0.3마일 정도에 네. 네, 그 같은 컴피티션도 없었고 너무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네. 기본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잘 되더라고요. 그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맛이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네. 고객들은 그걸 귀신같이 잡아낸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소스 제가 보통 다 소스를 만드세요. 가게마다. 뭐 예를 들어 테리야끼 소스를 만드는데 간장을 사와서 간장을 넣잖아요. 근데 간장이 원래 쓰던 브랜드 A 브랜드가 아니라 더 싼 브랜드 B 브랜드를 썼어요. 맛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식자재를 사실 때 그 주에 제일 세일 많이 하는 거. 네. 예, 반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를 손님들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 만들면은 맛이 또 확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대량, 소량 이게 계량 자체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거는 맛이 일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만드는 거는 그 일정한 맛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한꺼번에 만드는 맛의 오차 범위가 이제 많이 커지니까. 왜냐면 조리도 해야 되고 네. 시간이 지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거를 더 잘 지키셔야 돼요. 브랜드 정한 거라든지 양이라든지 조리 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잘 지키셔야지 똑같은 맛이 계속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이제 바꿔놨고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방향이 앞으로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식업을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로서 어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사이즈 크게 하는 레스토랑 다이닝 서비스가 주력되는 레스토랑보다 좀 작고 이제 투고 딜리버리, 지금 딜리버리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한국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 플랫폼에 들어온 수입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인다인을 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식당 자체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점포가 인다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분 아예 주력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인다인이 있더라도 테이블을 많이 안 놓으시는 옛날처럼.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언뜻 든 생각으로는 인다인에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배달을 해서 먹어도 크게 맛에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창업을 할 때도 그 메뉴 선정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뭐 한식이라든지 뭐 중식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아무래도 좀 면 쪽이라든가 좀 유러피안 음식들이 사실은 딜리버리로 먹었을 때 맛이 많이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네네. 어떤 음식이도 식거나 시간이 지나면 조리가 끝난다는 시간이 지나면 맛은 당연히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더 이제 말씀드렸던 면이나 유러피안 음식보다는 그나마 좀 더 네 그런 부분을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진짜 제가 몇 개 봤을 때 딜리버리 많은 게 치킨, 피자, 뭐 한식들도 많이 요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런 약간 죽 같은 거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 같은 데서 딜리버리가 엄청 많다고 근데 들었거든요. 죽이 뭐 한인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지만 네네. 여기 현지 분들한테도 그 포리지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네.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건강식의 그런 의미로? 좀 중국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아. 손님들 층을 보니까 이게 한인타운에 있는 죽집을 한번 갔었는데 예. 중국 분들 손님도 되게 많았었고 이제 백인 아메리칸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시시각각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뭐 음식점이나 어떤 나의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면 좀 고정된 홍보 방법을 택하거나 뭐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네. 접근하는 방법도 그 소비자와 고객 만나는 방법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좀 약간 올드타이머 사장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기본적인 이제 셋업이에요. 네. 마케팅 기본적인 거. 이제 뭐 기본적인 옐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되게 기본적인 그런 비즈니스 셋업도 잘 안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손님들은 오시는 방향이 네.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신 것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접근을 해서 음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오신 손님도 많아요.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항상 제가 가고자 하는 음식은 옐프에서 찾아요. 그렇죠. 예, 평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메뉴판 사진과 실제 사진이 같은지, 네, 맞아요. 맛은 어떤지.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올드타이머 분들은 음식이 맛있으면 오게 돼 있어. 네. 예,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온라인 쪽 셋업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뭐 창업을 계획하고 계셨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 계셨든지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셋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그런 쪽으로 셋업도 도와주십니까? 네, 기본적인 거 당연히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면은 전문가를 불러서 촬영도 하고 그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갖고 이제 뭐 플랫폼이 많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한테 음식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죠. 입소문만 믿고 맛만 믿고 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겠죠. 예, 네. 다각도로 조금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한데 네. 뭐 잘 되는 집도 있고 잘 안 되는 집도 있지만 잘 되는 현재가 너무 비즈니스가 성행인 곳도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골프 레슨 받고 자세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네.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관리가 필요한가요? 잘 되는 집도? 자체적으로 이제 뭐 매니저를 하이어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잘 되신 레스토랑들 보면은 좀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적인 기관을 하이어해서 그 금액의 버짓을 계속 주기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뭐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해서 내 음식 맛에 변화는 없는지 우리가 마케팅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손님 응대는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지금 잘 되는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예. 네, 아마 충분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잘 되신 분들은 그런 걸 계속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운에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네. 하시고 그 다음 때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가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가족 비즈니스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네. 브랜드 크리에이터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되신 분들은 자체적인 그런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네.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전문가를 찾아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운 젊은 피를 가진 우리 라이언손 브랜드 크리에이터 만나봤는데요. 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고 또 타운 내 아주 작게 우리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네. 어려운 가운데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좀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바람을 지금 좀 가져보고요. 네. 앞으로의 우리 브랜드 라이언손 씨의 네. 계획 뭐 포부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자른 저를 이렇게 여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비즈니스와 제 주변 이제 지인 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한식이 좀 아메리칸의 문화에 많은 음식이 좋은 입지와 좀 그런 좋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라이즈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우리 네. 한식도. 네네. 노력해야죠. 그럼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창업을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조언해 주십시오. 네, 창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지만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리서치예요. 그거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리서치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전 감히 도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리서치를 정말 단단하게 정말 깊게 하시고 시작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모시게 감사합니다.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